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종목 중에 부동산은 단연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세무, 회계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임대소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임대소득 중에는 시큐리티 디파짓도 있습니다. 이 시큐리티 디파짓 성격이 마지막 달의 렌트비라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은 해의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렌트 기간 마지막에 테넌트에게 돌려줘야 하는 성격이라면 소득에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실제로 많이 접하고 눈에 보이는 물건이며 다른 투자 종목보다 이해가 쉬운 것이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또한 융자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임대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당겨 신청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시 생긴 처분 이익을 1031 exchange, 즉 like kind exchange라 불리는 동종 자산 교환을 통해 세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 손실이 발생한다면 다른 소득과 상쇄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손실은 부동산 전문인이 아니라면 연간 25,000달러가 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25,000달러까지의 손실만 공제되는 것이죠. 이런 제한을 피하려면 부동산 전문인으로 분류되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전문인은 부부가 모두 전문인일 필요는 없으며 한 사람만 전문인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전문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첫째, 자신의 업무 시간에 적어도 반 이상은 부동산 관리를 위해 보냈어야 합니다. 둘째, 1년 중 750시간 이상을 부동산 관련 일을 했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를 증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증명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권장되는 방법은 부동산 관련 업무 일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수금하고 각종 수리, 입주자 모집 등을 정리한 일지를 준비하고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건 무조건 사라고 해. 너무 좋다고. 그런데 사도 될까요? 은행에 얼마나 있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카드는 얼마나 썼더라?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계산을 해봐야지. 내 손안에 비시파이가 있으면 걱정 뚝입니다. 한 방에 실시간으로 정리 끝입니다. 무조건 말고 내 지갑 사정에 맞춰서 지출해야겠죠. 비시파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할까요? 궁금하시죠? 똑똑한 비시파이니까요. 무조건 말고 내 조건에 맞게. 비시파이 오늘부터 내 돈 관리는 비시파이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